이렇게 궁금하셨던 거, 그쵸? 그런 거 있으시면은 여기 채팅방에다가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면 되니까. 네, 라이팅. 네, 맞아요. 라이팅 오늘 할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저한테 언제든지 물어보시면은 네,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 여러분. 화면도 잘 보이시죠? 네, 오늘 제가 라이팅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우리 IELTS 꿀팁들 제가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실게요. 화면도 잘 보이나요? 채팅방이 조용하네요. 화면 잘 보이죠? 오케이, 굿. 네. 자, 제가 준비한 오늘 IELTS 라이팅 꿀팁 첫 번째. 일단은 저희 라이팅이 순서가 세 번째세요. 시험이 리스닝부터 시작해서 리딩, 그 다음에 라이팅, 그 다음에 스피킹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팅은 세 번째 순서이신데 혹시 나는 시험을 본 경험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 혹시 채팅방에다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난 시험을 본 적이 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시험을 보신 적이 없으신 거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시험을 보신 경험이 있던지, 시험을 보신 경험이 없던지, 제가 어찌됐든 여러분에 대해 없어요. 제가 이제 꼭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라이팅의 팁들을 10가지를 정리해서 왔으니까, 여러분이, 그 경험이 있으시던지 없으시던지 시험에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10가지만 꼭 기억해 주시면은 점수가 많이 오를 거니까 노트 테이킹도 함께 하시면서 보시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라이팅은 세 번째 순서이신데요. 총 시간이 60분이 있죠. 라이팅 타스크 1, 리포트 작성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라이팅 타스크 2, 에세이를 작성하는 시간이 150자, 그 다음에 250자씩 이렇게 각각 있는데요. 첫 번째 팁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자극적이게 제가 문구를 가져왔는데요. 라이팅 점수 4점에서 6점으로 올리는 팁 제가 오늘 갖고 왔어요, 여러분. 실제로 요즘 학생분들이 이제 저 수업을 들어오시기 전에 실제로 4점을 또 많이 받아오셔가지고 많이 실망하셔서 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 4점이 왜 이렇게 요즘 많이 나오냐, 그쵸? 4점 아니면 5.0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요. 6점으로 도대체 여러분의 목표 점수 6점에서 6.0으로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팁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 제가 라이팅 태스크 1, 라이팅 태스크 2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라이팅 태스크 2는 첫 번째 비중이 가장 높다는 걸 여러분이 항상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라이팅 타스크 2부터 작성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태스크 1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태스크 1, 태스크 2는 우리가 뭘부터 먼저 써야 될까요? 제일 첫 번째 팁. 라이팅 태스크 2부터 작성하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시험장에서 라이팅 태스크 2 뭐부터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2부터, 근데 2가 뭐죠? 아까 제가 슬라이드 1에서 살짝 보여드렸었는데 돛? 뭘까요? 에세이, 그렇죠. 에세이를 여러분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시험장에 가시면은 제일 먼저 에세이부터 작성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태스크 2 비중이 얼마나 되냐면 저희가 태스크 2는요 여러분 점수의 70%나 되세요. 그러기 때문에 타스크 2 비중이 제일 높으니까 맞아요. 에세이부터 글씨가 깨져서 나오네요. 속도로 배점이 높아요. 맞아요. 에세이 타스크 2부터 먼저 작성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70%나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라이팅 타스크 2 작성 시간을 바꾸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타스크 2부터 시작을 하면은 여러분 제일 먼저 보실 수 있는 문구가 You should spend about 40 minutes on this task. 40분 동안 에세이를 쓰세요 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근데 40분 동안 실제로 에세이를 쓰면은 나머지 시간이 몇 분이죠? 20분 동안 우리가 그러면 보고서를 써야 되거든요. 20분 동안 리포트를. 근데 비중이 에세이가 훨씬 높기 때문에 여러분은 40분 안에 목표 점수를 좀 높게 잡으시려면은 이거를 45분 동안 내가 충분히 여유 있게 쓸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시면서 작성을 라이팅을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두 번째 팁을 알려드리자면 작성 시간이 항상 40분이 아니라 45분이라고 알고 계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장에 가시면은 한글로도 어려운 걸 맞아요. 한글로도 쓰는 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특히나 에세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45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여러분이 쓰시는데 수월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실제로 45분이 있고 15분 동안 리포트를 작성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훨씬 더 쓰면서 편하더라고요. 자, 세 번째 보시도록 할게요. 집에서 여러분이 연습하실 때도 브레인스토밍 하는 시간을 정해두시면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저희가 그 주제를 받으시면은 아이디어를 정리할 때 꼭 집에서는 뭐 이렇게 20분 아니면 15분 이렇게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갖고선 그 브레인스토밍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시험장 갔을 때는 2, 3분 내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항상 한 5분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분? 5분 정도에 내가 항상 그 에세이의 주제를 받으면은 어떤 걸 작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에세이를 이렇게 구성해 나갈지를 항상 시간, 그러니까 압박을 갖고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주시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집에서 세 번째 팁을 드리자면 집에서 연습할 때도 브레인스토밍을 항상 5분 내에 정해줘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디어 정리할 때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 혹시 제 수강생분이시다라고 하면 제가 수업에서 예상 문제 드리잖아요. 그쵸? 그걸로 여러분이 공부를 해주시면은 실제 시험장 딱 가셨을 때 예상 문제가 나오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수업에서 드리는 예상 문제로 공부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집에서 혼자 독학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꼭 지난 기출 문제로 여러분이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기출로 해야 될까요? 왜 기출로 항상 연습을 해주는 게 좋죠?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왜 우리는 집에서 공부할 때 지난 기출 문제로 꼭 이제 브레인스토밍 연습을 하고 아이디어 정리를 해야 될까요? 돌려막기 해요? 기출로? 급하셨구나. 문제네. 맞아요. 우리 IELTS는, 그쵸? IELTS는 문제 예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왔던 질문이 또 나오고 또 나오기 때문에 꼭 여러분이 지난 기출 문제로 공부를 해주시는 게 되게 좋으실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네 번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하기 전에 문제 분석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유형 파악도 모르시면서 라이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네 가지의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Agree or disagree, advantage, disadvantage, problem solution, 그리고 opinion. 혹시 이것 중에서 여러분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이 네 가지 유형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은 무엇인가? 아시는 분? 네 가지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걸로 집에서 연습해 주시는 게 또 적중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좋거든요. 어떤 게 네 가지 중에 제일 많이 나올까요? 동의비동의 맞습니다. 동의비동의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agree or disagree로 연습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정답은 agree or disagree예요. 이 나머지 세 가지 중보다 훨씬 더 많이 비중이 나오기 때문에 연습하실 때 이걸로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섯 번째 보시도록 잠시만요. 문제 분석할 때 제가 주의할 점 첫 번째가 문제 유형에 대해서 파악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각각 유형마다 템플릿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는 제가 뭘 갖고 왔냐면 문제를 분석할 때 여러분이 주어를 확인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어를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children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쵸?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children은 그럼 몇 살일까요? 이거 제가 수업에서도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children은 도대체 몇 살? 애들이 몇 살일까요? 애들이 많은 애들? 너는 몇 살? 나이요. 나이. 누가 봐도 해. 누가 봐도 해. 애매한데 나이를 얘기해. 숫자 초딩들. 네, 맞습니다. 초딩들이요. 네. children 초등학생 이하요. 그렇죠. children이라고 나와 있는데 에세이에서 여러분이 막 중학생 얘기를 하시던지 아니면 고등학생 얘기를 하시면 바로 오프토픽이 돼버리기 때문에요. 여러분 주어를 항상 문제 분석하실 때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 many young people change their jobs. 요거 작년에도 굉장히 핫했죠.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직업을 많이 바꾼대요. 그러면 young people는 몇 살일까요 도대체? young people? 여러분도 young people인가요? 몇 살일까요? young people은 이걸 확인 못하고 쓰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아시는 분? 몇 살? 요즘은 많은 young people이 직업을 바꾼다. 5살에서 7살이요? 아니에요 여러분
직업을 바꾼대요. 5살에서 7살 티네이저. 오늘 여러분 저 웃기려고 하시는 거 맞죠? 네. 영피플이면은 한 20대, 30대 영피플 그쵸? 분들이 젊은이들이 그쵸? 20대, 30대 분들이 직업을 많이 바꾼다라고 했는데 제가 첨삭을 시작하거나 에세이 실제로 딱 봤을 때 막 4, 50대로 빠지시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 점수가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어가 굉장히 중요했고요. 자, 세 번째 작년에도 나왔었고 재작년에도 나왔었던 거 Children's education is expensive. 그쵸? 아이들의 교육이 요즘 굉장히 비싸대요. 그러면은 children 이것도 마찬가지로 children's education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아이들이 part-time 잡도 하고 막 이런 내용으로 빠지시더라고요. 근데 채점관은 물어본 게 children's education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방금 얘기하셨던 초등학생들 그쵸?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작년, 재작년, 지난 몇 년 동안 사람들이 뭐 너무 빨리 분석을 하기 때문에 바디에서 여러분이 내용이 오프타픽 나는 경우가 많아서 아까 제가 최악의 점수 4점 보여드렸죠. 그 4점을 받으신 이유가 거의 이렇게 주어를 확인을 못 하셔서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요, 여러분 연습할 걸 갖고 왔어요. 보실게요. You should spend about 40 minutes on this task. 여러분 40분 동안 쓰라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쵸? 첫 번째, 일단 다시 한번 좀 자극적이게 제가 얘기하고 가도록 할게요. 타스크 2는 몇 프로다? 여러분 점수에 여러분이 나중에 성적표를 받으시면은요, 리스닝 점수가 딱 나올 거고요, 리딩 점수 달랑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라이팅, 그 다음에 스피킹 이렇게 각각 4가지의 과목의 점수가 나오는데 요 라이팅에 여러분이 6.5 혹은 라이팅에 7.0을 받고 싶으시면은요, 타스크 2가 그렇죠, 거의 반올림해서 70%나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얘를 첫 번째 40분이 아니라 그쵸? 45분이다 라고 마음을 좀 이렇게 여유롭게 가지시면서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읽어볼게요. 이게 오프타픽이 굉장히 많이 됐었어요, 작년에. Nowadays, children are consuming too much sugar-based drinks. 너무 설탕이 섬유가 많이 된 음료수를 요즘 많이 즐긴대요. 여러분 누가요? Children. 그쵸? 눈치채셨죠? children이라고 나와 있는데 바디에서 중학생들은 그래서 고등학생들은 이런 음료수를 너무 많이 마신다라고 쓰면 채점관이 첨삭을 하면서 너무 뜬금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여러분이 주어 먼저 확인을 해주셨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확인하셔야 되죠? What are the reasons and solutions for this situation?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유들과 해결책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문제 4가지 유형이 있는데 몇 번째 문제 유형일까요? 얘는 문제 유형이 어떤 애예요? 지금 여러분이 눈앞에 보고 계시는 요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던 이 주제의 유형은 Writing Task 2 유형은 무슨 문제 유형일까요? 아시는 분? Problem Solution이에요. 여러분 저만 하고 있나요? 그쵸? Problem Solution인데 여기 보시면은 Reasons라고 적혀져 있는데 실제로 제가 문제와 해결책 맞습니다. 제가 지난 한 2년 동안에 제 학생분 중에서 7.0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라이팅만 7.0 받으신 분들을 이렇게 쭉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 Problem Solution 유형이 나왔을 때 고득점으로 패스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요 유형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특히 제 학생분들도 좀 agree, disagree보다는 요 problem solution이 좀 강한 거를 제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7.0이 못 미치시는 분들은 reasons에서 요 S 복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유를 하나 적으신 분들도 많았었고요. 여기에 solution, 그쵸? solutions에서도 S가 있어서 2개를 작성하셔야 되는데 각각 하나씩 작성하셔가지고 점수가 굉장히 많이 감점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 유형 볼 때도 그런 것도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몇 자 써야 되죠? 맨 밑에 보시면은 250자 쓰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250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250자를 써주셔야 돼요. 그렇죠, 250자. 그러면은 좀 볼까요? 밑으로 내려가서 또 그러면 요 성적표 보이시죠, 여러분? 라이팅 요 7.0 받은 학생
제 93년생, 제 사실은 학생이었다가 이제 조교를 했었던 김땡땡 학생인데요. 그쵸? 리스닝 9.0, 리딩은 8.5, 라이팅이 7.0, 그 다음에 스피킹이 6.0 나왔어요. 스피킹을 제일 힘들어하긴 했었어요. 근데 리스닝, 그쵸? 네. 그 라이팅을 7.0 받을 수 있었던 경우는 리스닝 대단하죠. 그쵸? 9.0이나 받고 책 같은 경우도 한 2권 정도 이상 항상 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라이팅 시간이니까 이 학생이 도대체 어떻게 7.0 비법이 일단은 agree, disagree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첨삭을 할 때도 항상 연습을 할 때도 이 agree, disagree 유형을 제일 많이 써서 첨삭을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agree, disagree가 많이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오답 노트를 꼭 적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많이 여러분이 이제 선생님한테 첨삭을 받을 때는 뭐 4가지 유형을 골고루 써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으로 첨삭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오답 노트도 꼭 써가지고 본인의 문법 실수 그쵸? 실수가 가장 큰 게 무엇인지 확인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직 템플릿을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항상 오답 노트를 정리해 주시면은 여러분도 7.0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파이팅 해봐요. 그 다음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번 팁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에세이를 쓰실 때요, 제목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세요. 그래서 제목, 실제로 제가 채점관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제목을 쓰는 사람이 거의 한 20%에서 30%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저희가 토요일마다 시험이 있잖아요. 근데 뭐 몇백 명을 강북에서 본다 하더라도 제목을 쓰는 사람이 20-30%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제목, 그쵸? 우리가 이제부터 꼭 써야 될 것 같은데, 제목을 쓸 수 있는 팁을 제가 2가지를 갖고 왔습니다. 제목에다가 도대체 뭐를 써야 될까요? 아까 저희가 봤던 논란이 많았었던 라이팅 주제를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라이팅 주제가 여러분 시험에서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제 에세이를 쓸 때 제가 보여드렸죠? 요런 종이에다가 여러분이 에세이를 쓰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목을 맨 위에다가 먼저 적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제목에다가는 무엇을 사용하면 좋을지 혹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팁 있으세요? 제목은 무엇으로? 아시는 분? 제목을 쓰면은 0.5 정도는 또 가뿐히 올라갈 수 있는 거. 와, 퐁당브로? 정답, 맞아요. 속담 같은 거를 많이, 제가 항상 수업에서도 속담 리스트 많이 드리잖아요. 속담을 몇 가지 유명한 걸 외워두셔가지고 작성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포동이 형, 네, 포동이 형이요. 네, 속담, 그리고 또 0.5 정도를 채점관이 고민을 할 때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건 속담, 그리고 또 하나 있으실까요? 여러분 생각, 질문보다는 속담, 좀 짧고 자극적인 거. 명언 같은 거, 유명한 의문문? 아니요. 의문문이나 질문은 우리가 에세이 쓰기로 하고서 제목에서는 이렇게 짧고 자극적이게 쓸 거면 속담, 그리고선 또 유명한 사람들의 명언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2가지 팁 드릴 수 있는 게, 제목은 내가 뭐를 써야 돼요? 0.5 정도를 올리고 싶지만 내가 점수 6.0에서 6.5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5.0에서 5.5로 올라가든지, 그럴 때는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제목이잖아요. 2가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드렸던 자료 많이 보시면서 매일매일 하루에 5개씩 외워주시는 것도 어떤가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7번. 질문을 여러분이 에세이를 쓰시면서 시험 그 당일날 최소 6번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질문을 계속 읽어야 되거든요. 내가 무슨 내용에 대해서 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럼 도대체 언제 내가 질문을 계속 읽어보냐? 아까 분명 우리가 children이 요즘 너무 이렇게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수를 마신다고 했잖아요. 그 질문을 바로 처음 한 2-3번 보고 그 다음에 에세이를 시작할 텐데, 40분 동안 다시 한번 질문을 안 읽고 계속 작성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일단 서론 작성 전에 질문을 한번 읽으시고, 2번째는 본론을 작성하기 전에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본론이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본론의 토픽 센텐스. 여러분 토픽 센텐스가 뭔지 아세요? 본인 이제 여러분들이 바디를 쓰실 때 토픽 센텐스란 질문에 답을 작성하시는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작성 후에 한 번씩 질문에 내가 대답을 하였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바디 2에서 작성 전, 그쵸? 그 다음 바디 2 토픽 센텐스 작성 후 결론 작성 전에 다시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질문을 종종 까먹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6번은 최소 한번 읽으시면서 여러분 작성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질문을 어디에다가 또 작성을 해놓으면 좋으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화면 보시면은 이렇게 라이팅 타스크 2 종이 받으시잖아요. 제가 화살표로 적어놓은 요 공간 있죠. 여기에다가 질문을 한국말로 적어놓고 여러분이 계속 리마인드 하시면서 에세이를 작성해 주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채점관이 요 밑에다가도 작성해도 내가 감점을 안 하겠다, 이 종이에다가 어디든지 여러분이 한국말로 써놓고 작성을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쵸? 여기에다가 꼭 작성을 하면서 계속 내가 무슨 질문에 대해서 에세이를 써야 되는지 알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8번은 제가 뭘 갖고 왔냐면 proofreading이라고 해서 갖고 왔는데, 여러분이 40분 동안 그쵸 에세이를 쓰시잖아요. 근데 이 시간 안에는 사실은 여러분이 그 에세이를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는 시간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물론 40분을 그쵸 40분을 45분으로 그쵸 바꿨는데, 그래도 이 45분 안에도 여러분이 질문을 한 번씩 쫙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본인의 에세이를 한번 체크해 보신 다음에 문법 실수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확인하신 다음에 작성하시면은 제출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5분 안에 이 proofreading까지도 들어가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얼른 남은 시간 타스크 1 작성하기. 남은 시간 동안에는 이제 태스크 1을 작성해야 되는데, 우리 그럼 남은 시간이 몇 분이죠? 남은 시간은 몇 분일까요? 우리가 45분 동안 총 썼기 때문에 몇 분이 남은 거죠? 태스크 1 작성해야 될 수 있는 시간이 몇 분이 있을까요? 태스크 1은 쓸 수 있는 시간이 몇 분이에요, 여러분? 15분? 맞습니다. 우리가 60분에서 45분 동안 태스크 1, 2를 썼기 때문에 15분 안에 작성을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불가능이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제가 팁을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 마지막. 태스크 1을 그러면 빨리 쓰는 비법, 그리고 팁이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 태스크 2는요, 여러분, 제 나중에 수업을 들으시게 된다면 아실 거예요. 템플릿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길지도 않고요. 태스크 2는 진짜 템플릿이 굉장히 짧고 여러분의 글들로 많이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태스크 1은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템플릿을 제가 드려요. 외울 수 있는 템플릿을. 그래서 많이 외워가지고선 템플릿을 사용해가지고 작성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서론, 본론, 결론에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를 꼭 외워주시면서 여러분이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뭐냐면 짠! 이렇게 여러분 그 라인 그래프라고 하는, 지금 여러분 눈앞에 보고 계시는 게 라인 그래프인데, 이런 그래프를 받으시고, 제가 그래프들이 저희가 뭐가 있냐면 뭐 라인도 있고 바도 있고 파이도 있고 테이블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맵도 있고 플로우 차트도 있고 그 다음에 다이어그램도 있고요. 근데 이것들 중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라인 그래프를 하나 받으셨다라고 하면은 이걸 갖고 보고서를 쓸 수 있는 시간이 15분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얘를 템플릿을 제가 만들어 드리면은 여러분께서 이 템플릿 안에서 내용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시간이 15분밖에 없어요. 근데 또 큰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문법 실수가 제일 커요. 문법 실수.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태스크 2에서 큰 실수는, 그쵸? 태스크 2에서 큰 실수는 off topic, 그러니까 즉 질문의 의도를 벗어난 그 경우가 제일 점수가 많이 깎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태스크 1 같은 경우에서는 문법 실수가 굉장히 많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법 실수를 안 하시려면 제가 알려드리는 거 꼭 노트 테이킹 하셔가지고 다시는 실수 안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화면 보시면 태스크 1 스트럭처가 이렇게 있죠. Introduction, Overview, Body 총 150자를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서론, 그 다음에 Overview, 그 다음에 본론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또 특별한 거는 타스크 1 리포트에서는 결론을 안 써요. 결론을 안 쓰기 때문에 이 세 가지만 쓸 거예요. 도대체 어떤 실수를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서론에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주어진 라인 그래프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서론에서, 그쵸? 서론에서는 어떤 그래프가 어떤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작성을 하시는데요. 거기에서 주로 실수하시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동사 시제를 많이 틀리세요. 동사 시제. 그러니까 그래프는 더 라인 그래프는 showed 보여주었다 라면서 과거로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더 라인 그래프는 reveal. 여러분 reveal이라고 하는 건 제가 여기다가 뜻을 갖고 왔는데 비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다, 밝혀내다, 폭로해버리다인데 이 동사를 쓰시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누설하다.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의 여러분이 실수를 조금 기억해 주시면은 다음번에 여러분 안 틀리실 거니까 이 두 가지 점수 감점 굉장히 크거든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overview라고 하는 것은 이 그래프가 서론에선 어떤 그래프가 무슨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overview에서는 전반적인 흐름을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 실수를 뭘 하시냐면 너무 디테일하게 overview와 그리고선 body에 차이가 없을 정도로 overview에서 너무 자세하게 뭐 이렇게 수치를 언급하시면서 작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overview에서 많이 overview에서 많이 하시는 실수가 디테일, 자세한 수치를 언급하시기 때문에 감점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생각해 주세요. 퍼센테이지나 아니면은 넘버는 저희가 overview에다가 금지. 안 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채점관이 라인 그래프가 눈앞에 없을 때 흐름 같은 것을 적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눈앞에 그래프가 없어도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에서는 뭘 제일 많이 실수하시냐면 5가지를 정리해 왔는데 첫 번째 바디에서는 주어를 굉장히 많이 틀리세요. 예를 들면은 이 그래프가 한국의 청소년들의 흡연율에 대해서 보여줘요. 한국의 청소년 흡연율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바디에다가 뭐 first of all Korea increased. 그러면 한국이 올라갔다는데 제가 한국이 도대체 뭐가 올라간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주어가 자꾸 나라로 이렇게 라인 그래프가 나오면 주어를 여러분이 Korea도 쓰시고 Japan도 쓰시고 USA도 쓰시면서 주어가 굉장히 부정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가 the figure of 무엇의 figure of A 아니면 the figure for B 이런 식으로 주어를 정확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바디에서는 주어로 감점을 많이 당하셔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동태랑 능동태로 쓰셔서 굉장히 감점을 많이 당하시더라고요. 수동태, 능동태 뭐냐면 이렇게 Korea 제가 갖고 왔죠. 더 주어는 맞아요. The figure of Korea라고 쓰시지만 자꾸 능동태로 was increased 누구로 인해서 내려갔다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깔끔하게 태스크 1 본론에서는 그쵸? 수동태 쓸 일이 절대 없습니다. 금지. 거의 우리가 능동으로 쓰기 때문에 저희가 수동태는 안 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제가 첨삭을 하면서 이 5가지를 제일 많이 수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알고 계셔가지고선 이 5가지는 감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꼭 그쵸? 기억해 주셔가지고 절대 실수 안 하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굿. 이렇게 갖고 왔는데 또 마지막?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는데 금방 갔죠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IELTS에 대한 질문이나 라이팅에 대한 질문 너무 빨리 지나갔죠? 질문 있으신 시간이 너무 빨리 질문 있으신 분? 제가 거의 시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그러니까 온라인 스터디라서 시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수업을 좀 진행을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시험을 보기 직전에 제 거를 한 번이라도 적중 특강식으로 이렇게 좀 한번 보신다 그러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예요. 근데 혹시 평소에 IELTS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거 있으신가요? 그냥 문장 쓰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문장 구조를 스스로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워요. 아, 태스크2 말씀하시는 거죠? 태스크2 에세이에서. 그러면은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은요. 일단은 한국말로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한국말로 일단 작성 후 그 다음에 그거를 바로 영작하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말로 하고 싶은 말은 작성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 혹은 보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하나하나씩 배우신 문법을 사용해가지고서 영어로 영작하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좋은 문구들 이렇게 외우시는 거, 외우는 것들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께서 내가 평소에 쓰고 싶었던 문구들을 어떤 게 좋은가라고서 많이들 이렇게 샘플을 좀 보신 다음에 좋았던 거를 외우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영작을 같이 좀 해주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전 두 가지 한번 적용시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많이 읽어보세요. 샘플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IELTS 리딩에서 좋아하는 토픽을 먼저 선택한 다음에 선택 후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뭐 이해 좀 쉬운 걸 좀 선택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내가 이건 라이팅에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하는 문구들을 정리하고 외우는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까 뭐였죠? 포동형님이었나? 네, 또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포동이 형. 맞아요. 포동이 형. 포동 브로. 또 궁금한 거 없으세요? 목표 점수가 뭐세요? 목표 점수? 라이팅. 목표 점수. 7점이요.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7점 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성적표 보여드렸잖아요. 아까 그 93년생 제 수강생 분도. 시간은 많으세요? 그러면은 1년, 네, 저는요, 리스닝부터 먼저 공부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닝 스크립트와 음성 같이 보시면서 따라하고 그 다음에 리스닝에서도 또 좋아하시는 문구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평상시에 써보고 싶었던 말들을 스피킹이랑 또 라이팅에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IELTS 리스닝을 좀 많이 스크립트랑 음성을 보면서 반복하면서 공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년이면은 7점 가능해요. 리스닝 파트 4가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에세이에서는. 맞아요. 파트 1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IELTS에 대해서 좀 아시는군요. 그쵸. 파트 1 같은 경우 섹션 1 그쵸. 리스닝 섹션 1에서는 대화이기 때문에 스피킹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섹션 4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강의이기 때문에 많이 쓰실 수 있는 문구들이 많을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이 배우셨을 거라고, 그쵸? 여러분 라이팅 나중에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라고 믿고요. 네, 다음 시간에 우리 만나도록 해요. 질문 없으세요? 다음에 만나요. 자, 화이팅! 7점 화이팅!